안녕하세요. 사무처장 27의 김준혁입니다.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는지요? 코로나 재유행으로 동문들을 직접 뵙지 못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난 8월 1일 동창회보가 발간되었는데요. 받아보셨겠죠? 받아보신 동문들의 일성이 화려한 표지, 분량은 물론이고 볼만한 내용이 풍부해졌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처음으로 60면으로 대폭 증명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해 주신 편집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총동창회는 비록 직접 대면 모임은 할 수 없었지만 비대면 줌으로 회의하고 카톡으로 소식과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디지털 시에로의 급속한 진입을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온라인 졸업식, 입학식, 주주총회, 세미나는 물론이거니와 메타버스로 거래는 물론 업무와 회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번 바뀌어버린 트렌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날로그에 살았던 저로서도 당혹감을 느낍니다. 레몬이 주어진다면 레몬 주스를 만들라 라는 말처럼 디지털 문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봅니다. 첫 번째 동창회 활동 소식입니다. 소통위원회는 지난 8월 18일 비대면 줌으로 회의를 가졌습니다. 안건으로는 하반기 행사 계획 점검을 가졌는데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랑스러운 부고인상 심사회의가 9월 29일, 제29회 선농축전은 10월 10일, 동창회장 추천위원회 심사회의는 10월 27일, 선농문학상 심사회의 및 시상식은 11월, 정기총회는 11월 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18호 동창회보 발간은 12월 중순에 발간될 예정이고요. 정기총회 송년회 자랑스러운 부고인상 시상식은 12월 7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통위원회 안건으로는 선농축전 개최 여부였는데요.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는데 당초 계획으로 삼았던 10월 10일 서울대 잔디광장과 관악산 선농축제 행사는 현재의 방역 지침에 따르면 열릴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사모임 방역 3단계에도 9명까지 모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방역 1단계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현 상황에서는 모임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안으로 줌회의나 11월 27일 연기한 건도 검토했지만 선농축전의 의미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 불가피하게 올해 선농축전은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선농축전을 대신할 행사에 관하여는 9월 15일 기별 대표자 회의 시 결정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회의가 활성화됨에 따라 동창에서도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각 기별이나 지회에서 줌회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넓은 스크린과 프롬프트, 마이크 등 신형 장비 등도 구입하였사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미국, 캐나다 동문들이 참여하는 줌회의가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매달 첫 번째 목요일에 열리는데요. 회원 상호 간의 안부와 소식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 참석을 원하시는 동문이 계시면 사무처로 연락 바랍니다. 9월 3일 모 음식점에서 고문단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원 동정 소식입니다. 첫 번째, 한국일보 콘텐츠 본부장인 36회 이성철 동문의 관람 이 시대의 좋은 직장이 화제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모교에도 특별히 부탁하여 재학생들이 숙독하여 미래 직업 선택에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이 기회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공개된 올 상반기 상장사 고액 급여자 5억 원 초과하는 면면을 통해 보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을 발견하였는데요. 하나같이 너무도 달라진 세상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콘텐츠의 약진으로 이번 연병 공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하이브의 수석 프로듀서 피독이었습니다. BTS의 대부분 히트곡을 작곡했는 방탄신화의 주역으로서 그가 올 상반기 번 돈은 무려 4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정문구, 최태원, 구광모 등 재벌 회장들을 다 포함해도 그보다 많은 보수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400억 중 399억이 스톡옵션이지만 2016년 빅 히트엔테인먼트 하이브의 전신이죠. 시절 주당 1,000원에 남짓했던 금액으로 스톡옵션을 받았고 이후 BTS의 대성공으로 기업 공개가 되어 주가가 30만 원 되자 권리를 행사한
결과이겠죠. 물론 단발성인 소득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38세의 작곡가가 재벌 오너나 대기업 CEO보다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은 과거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향상이겠죠. 비슷한 양상은 스타 PD 경우에도 나타나는데요. 나영석 PD는 10억 원, 응답하라, 슬기로운 시리즈로 시청률 제조기가 된 신원호 PD는 7억 7천만 원을 CJ 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향후 콘텐츠가 돈을 벌고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플랫폼이 돈을 버는 시장이 됐다는 의미겠죠. 게임사에서도 이미 수십억 소득 임직원들이 쏟아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이제 제조업의 시대, 금융의 시대를 이어 콘텐츠의 시대가 왔음을 실감케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경로의 파괴인데요. 금융권 최고 보수는 굴지 금융지주사 회장도 아니고 대형 증권사 사장도 아니랍니다. 중소형 규모인 BNK 투자증권의 영업 담당 임원이 44억, 삼성증권의 영업지점장이 43억을 차지해 1,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삼성증권 지점장의 경우에는 엄청난 고액 자산가들을 오래전부터 자기 고객으로 관리해가면서 최근에 코로나 랠리 시 해외 주식 투자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알려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무, 전무, 사장의 승진 코스를 일찌감치 포기하고 오직 고액 자산가 영업으로 승부한 결과이겠죠. 삼성증권 사장 6억 4천만 보다 7배나 많은 돈이었답니다. 과거였다면 임원이 되고 사장까지 오르는 게 셀러리맨의 로망이었겠지만 요사이는 증권맨의 성공은 회사가 아닌 승진과 서열이 아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돈의 다가에 달려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 서열의 변화인데요. 국내 1등 기업은 삼성전자이겠죠. 그러면 삼성전자 CEO는 언제나 셀러리맨의 출신 연봉 킹이었습니다. 그런데 1, 2년 전부터 미세한 변화가 시작되어 작년에 올 상반기에도 보수 1위는 52억의 조대식 SK 슈펙스 의장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카카오 조수용 대표는 급여와 상여금을 합쳐 42억을 받아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을 제쳤다고 합니다. 명예를 최고 덕목으로 받들던 시절이 있었죠. 권력만 있으면 명예와 돈도 따라오던 시절도 있었죠. 그러나 명예와 권력이 존중받지 못하고 그걸 가졌다 해도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요즘 결국 돈, 금전적인 보상이 가장 우선시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좋은 직업, 좋은 회사, 좋은 직책의 개념도 변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전통의 제조업과 금융업보다 콘텐츠와 IT 서비스업이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한다면 굳이 임원, 사장이 되지 않아도 더 많은 급여와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좋은 직업이고 좋은 직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우환 동문 8회 그림 최고가 갱신입니다. 한국 대표 추상화의 대가인 이우환 동문 작품이 국내 생존 작가 중 처음으로 경매가 30억을 넘겼다는 소식입니다. 미술 경매사 서울 옥션은 전날 열린 경매에서 이우환의 그림 동풍이 31억 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올해 6월 경매 시장에 팔린 그의 다른 연작 점으로부터의 기존 최고 낙찰가 22억 원을 자체 경신한 결과이죠. 조성태 동문의 별세 소식입니다. 전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던 예비역 육군대장 조성태 동문이 향년 79세로 별세했습니다. 장관 재임 시에 제1차 연평해전 발발 당시 군의 성공적인 대응과 승전을 이끌었고 K9 자주포 해병대 부대를 부채했습니다. 제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고인은 노정부가 추진했던 한미 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 등에는 반대하기도 했고 2000년 제3회 자랑스러운 부고인상도 받으셨습니다. 고인은 1942년 충남 천안 출신으로 1964년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1964년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모교 활동 소식입니다. 7월 25일 열린 제32회 대통령기 전국 종별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 학교 럭비부가 몇 년 만에 양정고를 꺾고 우승했다는 소식입니다. 꼬리 끝에 방울처럼 생긴 부위에서 소리가 나면서 왱왱하는 방울뱀이 있죠. 맹독으로도 유명한데요. 켄터키주 어느 마을에 땅이 강이나 하천도 없이 척박하게 그지없는 땅이 있었습니다.
방울뱀만 우글거려 경작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마을에 개척자 정신을 무장한 한 리더가 찾아와 사고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우글거리는 뱀에서 독을 빼내어 제약 공장으로 보내 혈청을 만들었고 뱀 가죽을 벗겨 구두와 가방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뱀 새육관을 만들어 관광객들이 방울뱀 마을로 관광시켜 큰 돈을 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정답은 없겠지만 품격 있는 삶의 명답은 존재할 것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우리 죄가 아니지만 좋은 인간관계를 갖지 못한 것은 우리 죄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동문간의 사랑의 한마디가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동문들에게 전화 연락 어떠하신지요?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